자, 6부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작동하는 그래프 라그 시스템을 완성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이자 사실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의 세계. 실전에서는요, 느낌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주관적인 감, 이걸 넘어서,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데, 이걸 객관적인 숫자로 딱 증명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막연한 느낌을 어떻게 하면 명확한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시스템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품질 평가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성능, 과연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잣대로 잴 수 있을까요? 레그 시스템 평가에는요, 이제는 거의 업계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라가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지표로 시스템을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보는 건데요. 첫째, faithfulness. 이건 답변이 주어진 근거에 얼마나 충실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소리, 지어내지 않는지를 보는 거고요. 둘째, answer relevancy. 이건 질문이랑 상관없는 딴소리를 하지는 않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context precision과 recall은 우리가 찾아온 정보, 그 컨텍스트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빠짐없이 충분한지를 함께 측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질문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평균 몇 점 이렇게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처럼요. 질문을 쉬움, 중간, 어려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야만 우리 그래프레기 시스템이 기존 벡터 RAG랑 비교해서 정확히 어디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런 복잡한 멀티합 질문들, 이것도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야 하는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브릿지 질문,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컴패리즌, 그리고 여러 정보의 교집합을 찾아야 하는 인터섹션이나 컴포지션 같은 유형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쉬운 질문에서는요, 두 시스템 성능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가장 어려운 질문 영역에서는 그래프락의 가치가 정말 압도적으로 증명됩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그래프래그의 존재 이유입니다. 법률, 금융, 연구 분야처럼 복잡한 멀티홉 질문이 핵심인 도메인일수록 도입 가치, 즉 ROI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50% 이상의 성능 향상,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숫자로 증명하고 싶었던 그 가치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LLM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점수를 후하게 주는 일종의 자기의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2가지 장치가 필수입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 GPT-4의 답변을 클로드로 평가하는 식으로 교차 평가를 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 자동 평가 결과가 실제 사람이 판단하는 거랑 얼마나 비슷한지, 상관계수가 0.7 이상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평가가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했어요.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심장, 즉 프로덕션용 데이터베이스를 고르는 아주 현실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GDBMS 고를 땐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생태계.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커뮤니티가 얼마나 큰지, 랭체인 같은 라이브러리 지원은 잘 되는지. 둘째, 성능. 실제 트래픽을 견딜 수 있는지, 핵심 연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마지막으로, 적합성. 우리 데이터 모델이랑 잘 맞는지, 우리 팀이 쓰기 편한 쿼리 언어를 지원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성능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노드에 연결된 이웃을 찾는 연산이 OD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뒤지는 OV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만 개 노드 중에서 딱 10개 연결된 이웃을 찾을 때 10번 만에 딱 찾느냐, 아니면 100만 개를 전부 다 뒤져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맞아요. 성능이 말 그대로 10만 배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방금 말씀드린 기준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꽤 명확해집니다. 안정적인 프로덕션 환경이다. 그럼 검증된 성능과 압도적인 생태계를 갖춘 니오4j가 사실상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일단 가볍게 시작해볼까 하는 로컬 POC에는 쿠주가 좋고요. 초고속 캐싱 같은 특수 목적에는 팔콜 DB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덕션에서 니오4j를 쓰기로 결정하셨다면 이 6가지 최적화 체크리스트는 그냥 외워두세요. 일종의 필살기 같은 겁니다. 쿼리 속도를 높이는 인덱스 생성과 프로파일링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대용량 작업을 할 땐 APOC와 UNW를 활용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면 읽기 전용 트랜잭션과 파라미터화까지 이 6가지만 기억해도 웬만한 성능 병목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이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서 라이브로 돌아갈 때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될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나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그래프 RLG 팀이 겪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거든요. LLM이 없는 관계를 막 지어낸다? 그럼 온톨로지 정의, 즉 메타 딕셔너리를 더 튼튼하게 보강하면 되고요. VLM이 표를 자꾸 잘못 읽는다? 그럼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추가하세요. 텍스트 사이퍼가 자꾸 엉뚱한 쿼리를 만들면 스키마를 더 명확하게 튜닝해주고, 검색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싶으면 탐색 깊이를 제한하는 게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 스택도 제대로 갖춰야겠죠. LLM의 모든 동작을 추적하는 랭스미스 같은 모니터링 툴은 필수고요. 자주 쓰는 그래프 조각을 관리하는 캐싱 전략. 그리고 코드 변경부터 테스트, 배포까지 싹 자동화하는 CI/CD 파이프라인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정말 이 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험난했지만 정말 보람했었던 과정을 하나의 졸업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긴 여정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잠시 돌아볼까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텅 비고 미완성된 회색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막막했죠.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지난 11시간 동안 한 조각 한 조각 직접 채워 넣은 완성된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모든 부품이 제자리를 잡고 생생한 색을 입었어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력과 배움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오늘 배운 이 7단계 체크리스트가 정말 훌륭한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왜 해야 하지? 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계, 구축, 평가를 거쳐 최적화와 운영까지 그래프락 프로젝트의 전체 생명주기를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대체 왜 그래프 RAG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LLM 자동화, 이미지와 테이블을 다루는 멀티모델 처리까지 배우고 마침내 시스템을 완성해서 오늘 프로덕션 준비까지 정말 길고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해내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딱 7가지 핵심 원칙으로 압축해서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면서 이 졸업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래프락이라는 기술로 시작하지 마세요.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 머릿속에 있는 그 암묵지를 체계적인 메타 딕셔너리로 만드는 것. 이게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셋째,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표는 SQL처럼 문서는 계층 구조로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결국 DJ는 가중치와의 싸움입니다.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째, 텍스트 사이퍼는 끝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에이전트처럼 접근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한 일합 질문이라면 벡터 RAG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프라기를 구축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멀티업 질문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 본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이 분야의 정답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POC를 하고 상황에 맞게 기술을 선택하고 교차평가로 검증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래프 RAG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강력한 도구로 세상의 어떤 중요하고 흥미로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